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형 토론 제15강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만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만주 그 얘기하기 전에 문화형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쭉 만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마지막 시간에 지난주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호는 코리아고 중국호는 차이나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호가 코리아가 아니면 고구려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고 되지만, 우리 국호가 코리아인 거는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중국호가 차이나라는 건 중국이 진나라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우리 역사라는 거를 중국이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르니까 그 자체가 인정해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쭉 쓴 책이 바로, 그래서 이제 만주의 영토권하고 최근에 쓴 책이 만주의 분노다. 만주의 영토권은 왜 만주가 우리 땅인가? 제가 이제까지 강의한 거 플러스 뭐 등등 해서 약 한 40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만주가 우리 땅인 이유를 논문으로 썼던 것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만주가 우리 영토인 건 확실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우리 영토인가를 알아보냐면 대마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81년 4월 25일자인 역사와 현대에서 일본 사람 하루타 사카에루가 폭로한 기사입니다. 1923년 7월 대주 구번주 종백 작가가 수장하던 대마도 관련 사고 10만 150건을 분석시켰다. 그래서 고문서류가 66,469매고 고기록류가 3,576책이고 고의도가 33회, 고화료가 71매에서 10만 150건을 분석시켰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1923년이면 이미 한일 병탄이 되고 난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10년 이전엔 대마 도주였었거든요. 그 대마 도주인 구번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번주라고 불렀죠. 그 번은 일본의 그 중세 영지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대마 번주라고 불렀던데, 종백 작가는 대마 도주가 종씨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도주가 종이달인데, 그 종이달을 한일 병사 때 백작치고를 줍니다. 그래서 종씨 백작 가문 그 소리예요. 종씨 백작 가문 쭉 대마도주를 1920년부터 쭉 대마도주를 쭉 해다가 1910년에 한일 병탄이 되면서 이제 백작이 됐으니까, 그 집에 소장했던 그 대마도 관련 사료가 무려 10만 150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본이 분소시켰어요. 근데 분소 이유 중 하나가 백제 가락의 제왕이 일본 천황이 되었다는 것이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경악하여 동종의 문서를 대마도 문해씨는 종씨입니다. 종씨로부터 해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그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폭로를 했어요. 그럼 1923년은 1910년에 이미 한일 병탄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대마도 뿐이 아니라 한반도까지 자기네 영토라고 그럴 때예요. 그 대마도는 1868년에 그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무력으로 침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 영토라고 그러는데도 왜 대마도에 관한 기록들은 싸그리 없었겠어요. 대마도는 자기네 땅이랑은 상관이 없는 우리 한민족의 땅이라는 게 그 명시되어 있는 문서들이니까 없앤 거예요. 자기들이 그 문서를 갖고 있어봤자 아무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태운 거거든요. 대마도에 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대마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키타카치항에 가면 가미사카 전망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맑은 날 이렇게 보면 부산이 보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여요. 그렇죠? 부산에서 대마도가 맑은 날 보면 보이는데 부산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미사카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면 부산이 보여요. 그 가미사카 전망대에 2011년 말까지는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종중상이 초대 도주다. 그런데 그 종중상이 1246년에 대마도에 와서 대마도를 개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 도주를 하면서. 그런데 대마도주는 종씨는 원래 한국의 송씨라는 기록이 1740년에 박사창이 편집한 동래부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래부지는 부산에서 나온 책이죠. 그게 1246년에 종중상에 가서 대마도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대마도에 거기 사람이 살지 않아서 개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마도 도주로다가 자기가 이제 평정하고 앉았다는 거죠, 거기. 그런데 2011년까지 안내문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말에 안내문을 뭐라고 바꿨냐면, 오랫동안 종중상이 초대 도주라고 전해져 왔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연구로 판명되었다라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게 우측 건데, 좌측에는 이제 종중상이 초대 도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2011년 이때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참,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한참 운동을 할 때예요. 정부에서는 안 했지만 백성들은 하고 있었어요, 이때. 저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1603년 에도막부가 정립하기 이전인 1588년부터 종의지가 19대 도주로 있었는데, 그 종의지는 1603년에 일대 번주가 됐다라고 자기들은 역사를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9대 도주인데 종의지가, 그 사람은 1588년부터 1615년까지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에도막부가 1603년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전 거는 다 무효다. 1603년에 에도막부가 들어섰으니까 종의지는 1603년부터 일대 번주다. 그리고 34대 종의달이 그 사람들 말로는 15대 번주, 마지막 번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18대까지는 싹 없다는 거다. 종중상부터는.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자기네가 대마도에 관해서 그만큼 숨길 게 많고 또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앞에 사람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 근원을 없애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중상이 고려에서 간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없애면, 그게 근원부터 없어지면 대마도주가 대마 번주인 종의지는 일대 그냥 그리고 성도 문해씨라고 자기들이 적었으니까 종씨를. 근데 이 종씨가 원래 한국의 송씨다. 근데 대마도로 종씨를 바꾼 거다라고 박사창이가 1740년에 써놨거든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는 왜곡할 수 있어도 영토문화는 절대 왜곡할 수 없는 겁니다. 대마도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토문화론에 의한 문화주권과 문화영토론에 의한 영토권을 규명하면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3회까지 문화영토론을 강의했었잖아요. 4회까지. 그때 영토권을 규명할 때 문화영토론의 개념과 정의를 역이용당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문화론을 동반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화영토론에 영토문화론이 빠지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역이용당하거든요. 지금 만주나 그 대마도에는 인위적으로 왜곡된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일본이랑 중국이. 왜? 중국은 동북공정, 탐험공정, 홍산문화론, 단대공정 이거 하면서 만주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다가 왜곡한 문화가 많아요. 그 문화들의 잘못 휘둘리다 보면 역이용당하는 거예요. 대마도는 더해요. 대마도는 가보신 분들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시 자생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거기는 식물까지 다 바꾸려고 막 편백나무 갖다 심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 자라는 수종을 갖다 바꿔서 일본식 화 만들어 하려고. 여러분 대마도 가면 그 솔개, 대마도 10월달쯤 가면 솔개가 하늘을 납니다. 일본 그 열도에는 솔개가 없어요. 대마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솔개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마도에는 삭이 살아요. 삭. 그 고양이처럼 생긴 삭. 그런데 일본 열도에는 삭이 없어요. 그 대마도의 자연은 우리 자연하고 똑같아요. 자연까지도. 그런데 일본이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자연은 물론이고 문화는 그렇게 자연까지 바꾸려고 했으니 문화는 얼마나 왜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흉한 중국의 그 만주에 그거 그렇게 하듯이 이 강교한 일본은 대마도에 그렇게 문화 왜곡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형 토론을 잘못해서 문화형 토론을 강의하다 보면 역이용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반드시 문화형 토론을 강의할 때 영토문화론을 동의하지 않는 거는 참 위험한 짓인데, 영토문화론을 동의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이, 그 강의하는 사람이 문화형 토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문화형 토론을 이용해서 영토권을 강의하는 사람이 홍일식 박사님, 제가 첫 시간, 두째 시간, 세째 시간 때 한 얘기예요. 홍일식 박사님의 이론과 저의 이론을, 저 신용의 이론을 그 구분도 못하고 제대로 이 사람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인용도 제대로 못해.
그 출처 표시도 그러면서 이렇게 인용해서 강의하는 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 표절이다.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게 그게 인용이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고 도용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이 홍은식 박사님이 이론하고 제가 얘기한 그 영토권의 이론하고를 헷갈려갖고 막 혼용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거는 일본하고 중국에게 이용당하기 꼭 좋은 거예요. 중국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이 홍산문화론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예? 자기들이 그 중국은 상징이 용이잖아요. 근데 돼지 그 유물이나 돼지 옥이 나와서 옥으로 만든 유물이.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용이다, 용.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게 어떻게 용이냐고 전부 돼지지라고 그러니까, 그랬나? 그런 애들이에요. 돼지 옥 조각을 보고 용이라 그러는 애들이에요. 또 일본은 어땠어요? 일본은 구석기 시대 유물이 없잖아요. 구석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구석기 유물을 갖다가 심어갖고 나중에 그걸 또 자기가 발굴했다고 꺼냈다가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런 나라가 또 일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유물이나 유적 왜곡을 얼마나 많이 해서 문화 왜곡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대마도나 만주에서는 그냥 유물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물이나 유적 갖고는 절대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토권을 얘기할 때 문화형 토론을 가지고 영토문화는 없이 얘기하면은 그거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역이용을 당해요. 무슨 소리냐? 자, 지금 만주랑 대마도에 일본 문화랑 중국 문화가 막 판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봐. 너네가 문화형 토론 얘기할 때, 이 문화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라면 가지고 우리의 문화 판치잖아. 우리 문화가 지금 성행하고 있잖아. 우리 문화 영토잖아. 할 말이 없어, 지금. 그게 아니라, 과연 고대부터 농경시대까지 영토에 뿌리 내리고 영토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심은 그런 문화, 그게 그 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영토문화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토문화론은 분류를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왜? 그 지역에 보편적이고 상속적으로 분포하는 걸 분류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대상 지역의 분류에 차이가 나는 영토문화론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돼야 된다는 그거를 강조하지 않고 영토문화론을 생략한 채 문화가 영토다 뭐 이래가면서 문화영토론 강의하다가는 역용당하기 십상팔구고,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모르면 몰라도 문화영토론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홍일식 박사님하고 저의 그 문화영토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마도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홍일식 박사님이 주창한 문화영토론은 우리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특히 효사상을 전 세계로 넓혀서 인류 구원의 지표로 삼아서 평화적 인류 공동체를 구원하자는, 말하자면 인류 평화를 구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문화가 실행되는 영역으로서의 문화영토론으로 단순히 문화가 영토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급 관념문화, 그 진짜 바꿀 수 없는 문화라 했잖아요. 그 관념문화 내지는 관념문화죠. 효사상은 자기 희생, 자기 절제, 또 인간을 높이 판드는 인본주의, 이런 게 없으면 효도 못해요. 절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효도를 해요. 진짜 그런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런 사상, 인본주의 사상과 자기 희생의 사상을 갖고 인류가 그걸 생활지표로 삼아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게, 그런 숭고한 게 바로 홍일식 박사님의 문화영토론이에요. 그럼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을 말하는 게 문화영토론이에요. 그냥 막 놀고 춤추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놀고 춤추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둘이나 향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서로의 친목을 위해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난무하는 그냥 뭐 그런 조속한 문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숭고한 문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문화영토론은 힘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에 의해 서로 상이한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하다가 문화 충돌이 영토 분쟁으로 발전해서 이야기되는 전쟁을 종식하고 인류의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즉,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문화 주권자와 영토권자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영토에 뿌리내린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주권자를 규명할 수 있는 영토 문화론을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영 토론을 가지고 영토권을 강의하면서 영토 문화론을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문화영 토론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더러 영토 문화론을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홍익식 박사님의 문화영 토론을 가지고 영토권을 얘기한다? 그거는 기초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익식 박사님의 그 문화영 토론은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으로서의 영토거든요. 그리고 제 문화영 토론은 영토 문화론에 의한 문화주권자가 문화영 토론에 의해서 영토권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한 문화영 토론에서는 영토 문화론이 동반돼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대마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